경북 봉화 깊은 산골, 76세 강봉수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몸, 의사의 사망진단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8년을 함께 산 진돗개 백구가 관 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며 수근거리는 순간 관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열어봐요, 관 다시 열어봐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 마리 개가 보여준 믿기 힘든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깊은 산골 마을.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여름날이었습니다. 76세의 강봉수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는 8살 진돗개 백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죠. 봉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백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외동딸 선옥이 서울에서 간호사로 바쁘게 살아가는 지금 백구만이 봉수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죠. 매일 아침 함께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저녁엔 마루에서 함께 별을 바라보는 것이 봉수의 일상이었습니다. 봉수는 간단한 아침밥을 준비하면서 백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니도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봉수의 발밑을 맴돌았습니다. 봉수는 자신의 밥보다 백구의 밥을 먼저 챙겨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죠. 낡은 스테인리스 그릇에 사료를 가득 담아주면 백구는 감사하다는 듯 봉수의 손을 살짝 핥고 나서야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봉수와 백구는 마을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봉수는 백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선옥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소소한 혼잣말들이었죠. 백구는 가끔 멈춰서서 봉수를 돌아보며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짧게 멍멍하고 짖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수와 백구를 보면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할아버지랑 개는 정말 한 몸이네. 저렇게 정 많은 개도 처음 본다. 하며 감탄하곤 했죠. 실제로 백구는 봉수가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봉수 또한 백구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지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봉수는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아파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며칠째 계속되는 통증에 봉수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선옥은 1년의 설날과 추석, 그리고 가끔 여름휴가 때만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서울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느라 워낙 바빴고 48세인 남편 태성도 시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주 내려오지 못했죠. 봉수는 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가끔은 쓸쓸함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봉수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씨를 적어 내려갔죠. 선호가, 아버지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백구는 꼭 잘 돌봐주고 이 집도 함부로 처분하지 말거라. 백구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이곳이 백구의 집이니까. 봉수의 손글씨는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았지만 딸에 대한 애정과 백구에 대한 당부는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유서를 다 쓰고 나서 봉수는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봐라. 백구는 총총 뛰어와서 봉수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봉수는 백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집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된다. 알겠지? 백구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봉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봉수는 백구의 밥을 평소보다 2배로 많이 주었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봉수를 바라봤지만 봉수는 그냥 웃으며 잘 먹으라고 말할 뿐이었죠. 밤이 되자 봉수와 백구는 언제나처럼 마루에 나란히 누워 별을 바라봤습니다. 여름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봉수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백구는 봉수 옆에 바짝 붙어서 잠이 들었고 봉수는 한참 동안 그런 백구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8월의 무더운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봉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숨쉬기도 조금 힘들어졌거든요. 봉수는 억지로 괜찮은 척하며 백구와 함께 뒷산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백구는 평소보다 봉수 곁에 더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이상함을 눈치챈 것처럼 말이죠. 가끔 멈춰 서서 봉수를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봉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사실 마음속으론 불안함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봉수는 평소보다 일찍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죠. 백구는 봉수 앞에 앉아서 계속 주인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봉수는 힘겹게 웃으며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불안한 듯 봉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봉수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대신 백구의 밥만 챙겨주고 자신은 물 한 컵만 마셨죠. 백구는 밥그릇 앞에 앉아서도 계속 봉수를 돌아보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을 후딱 먹어치우는 백구였는데 이날은 몇 입 먹다가 말더니 봉수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봉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팔까지 번져오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봉수는 이제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지만 전어리까지 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봉수의 이상함을 확실히 눈치챘는지 계속 봉수 주위를 맴돌며 불안해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도 봉수는 마루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저녁밥도 먹지 않고 봉수 옆에 바짝 붙어서 지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 시간만 되면 꼬리를 흔들며 봉수를 졸졸 따라다니는 백구였는데 이날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봉수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습니다. 백구는 봉수의 손을 핥으며 계속 낑낑거렸지만 봉수는 이미 의식이 흐릿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힘을 내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너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다음날 새벽 봉수는 마당으로 나가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백구는 즉시 봉수 곁으로 달려가서 주인의 얼굴을 핥으며 깨우려 했지만 봉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백구는 그때부터 계속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진 산골 마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밥도 물도 마시지 않고 봉수 곁에서 계속 지켰습니다. 가끔 봉수의 얼굴을 핥아보며 깨우려 했지만 봉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백구의 짖는 소리는 점점 쇠약해졌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마을 이장인 김철수가 우연히 봉수집 앞을 지나가다가 백구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백구가 이렇게 계속 짖는 것이 이상해서 집 안을 들여다본 김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봉수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고 백구는 바짝 말라서 겨우 서 있을 정도였거든요. 김철수는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봉수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사흘 전이었죠. 백구는 의료진이 봉수를 만지려 하자 마지막 힘을 내어 짖으며 주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기력이 다해서 봉수 곁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철수는 급히 서울에 있는 선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선옥은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졌죠. 선옥은 남편 태성과 함께 급히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선옥과 태성이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선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던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봉수의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후였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백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사흘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옥을 보자 힘겹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죠. 선옥은 백구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백구야, 고생 많았지. 아버지 혼자 보내드려서 미안해. 백구는 선옥의 품에서 낑낑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태성은 집 안팎을 둘러보며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골집이지만 제법 넓은 대지에 오래된 한옥이라 나름 가치가 있어 보였거든요. 태성은 선옥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슬픈 건 알지만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지.
아버님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고 이 집 관리도 문제야. 선옥은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한 상황에서 남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계속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통장이나 보험 서류부터 찾아봐야겠어. 혹시 빚이라도 있으면 상속 포기도 고려해야 하고. 선옥은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워낙 급작스러운 일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을 이장 김철수와 몇몇 마을 어르신들이 장례 준비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시골의 정겨운 인심이었죠. 하지만 태성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보다는 서울식으로 간단하게 치르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3일장이 무슨 소용이야. 하루 만에 깔끔하게 끝내면 되지. 마을 어르신들은 태성의 말에 못마땅해 했지만 사위라는 입장상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입관식을 준비하는 동안 백구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봉수의 관 주변을 맴돌며 계속 낑낑거리고 가끔씩 관을 향해 짖기도 했죠. 선옥은 백구가 주인을 그리워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태성은 짜증을 냈습니다. 저 개가 계속 시끄럽게 구네. 밖에 묶어두면 안 되나.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개가 주인 잃고 저러는 거야.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단순한 그리움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관 앞에서 앞발을 들고 서서 계속 짖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봉수를 좋아했기 때문에 작은 시골 장례식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빨리 끝내고 서울로 올라가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백구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관 앞에서 계속 서성이며 때로는 관을 향해 앞발을 올리기도 했고 때로는 처절하게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조문객들도 하나둘 백구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저 개가 뭔가 이상하네. 평소에 저렇게 짖는 개가 아닌데. 선옥은 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우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전화도 제대로 안 드린 것, 모든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괜찮다고 딸 일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 계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태성은 선옥과 달리 계속 실용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면 집을 정리해야 하고 백구도 어떻게든 처리해야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개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태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백구 키워줄 분 없나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백구는 봉수 할아버지만 따르는 개라서 다른 사람은 잘 안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조문객들도 하나둘 돌아갔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백구만은 여전히 관 앞에서 서성이며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선옥의 손길도 뿌리치며 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개가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빈소에 피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밖에 묶어두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선옥은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백구를 차마 밖에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새벽 3시경, 백구의 짖음은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이 날 것처럼 온몸을 떨며 울부짖는 모습이었죠. 선옥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태성도 잠에서 깨어 짜증을 냈습니다. 도대체 저 개가 왜 저러는 거야. 정말 미치겠네. 다음 날 오후 입관식이 진행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몇몇 친척들이 모여든 가운데 봉수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고 관을 닫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옥은 아버지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 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백구가 갑자기 관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절규였습니다. 백구는 관 위에 앞발을 올리고 목을 길게 빼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우우, 캥캥캥.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이 통곡하는 것처럼 처절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백구의 모습에 숙연해졌습니다. 저런 개는 처음 본다. 정말 주인을 그리워하는구나. 하며 감탄했지만 태성만은 달랐습니다. 이게 뭐 귀신 보는 거냐? 빨리 저 개 좀 치워요. 태성은 백구를 밀어내려 했지만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마을 이장 김철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위님, 개가 주인 그리워서 저러는 건데 좀 놔두시면 안 될까요? 봉수 영감이 그렇게 아끼던 개잖아요.
하지만 태성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장례식이 엄숙해야 하는데 걔가 저렇게 떠들면 되겠어요. 백구는 계속해서 관을 향해 앞발을 뻗으며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관 위에 앞발을 올릴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백구가 관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백구를 제지하려고 다가왔지만 백구는 더욱 필사적으로 관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관 안에 무언가와 교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백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온몸을 떨며 계속해서 주인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걔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걔는 사람이 모르는 것도 안다잖아.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관 한 번 더 열어보면 어떨까? 하지만 태성은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미 입관도 끝났는데 관을 다시 열어요. 선옥은 남편과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백구가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했던 장례식장에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 하는 작은 삐걱거리는 소리였죠. 처음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백구가 갑자기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하자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끼익, 끼익. 분명히 관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관 뚜껑을 안쪽에서 밀어내려는 것 같은 소리였죠.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관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선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뭔가 소리가 났죠. 분명히 관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태성은 여전히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뭔 소리가 나. 그냥 착각이야. 관이 나무라서 수축하면서 나는 소리겠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평생 이 지역에서 살면서 수많은 장례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김철수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관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한 번 더 열어봐야 하는 거 아냐? 백구는 사람들이 망설이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관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평소와 다른 톤의 짖음이었죠. 마치 사람들에게 빨리 관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의 눈빛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관을 다시 열었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유족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정말 무언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분명했습니다. 끼익, 끼익. 관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죠. 이제는 태성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관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어봐요. 관 다시 열어봐요. 만약에 정말로 아버지가... 선옥은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선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백구는 선옥의 말을 듣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관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이제 희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관의 나사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관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봉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망 진단을 받고 사흘이나 지났는데 가슴이 아주 약하게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옥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눈 떠보세요. 선옥의 목소리에 봉수의 눈꺼풀이 더욱 선명하게 움직였습니다. 조문객 중에 있던 마을 보건소 의사 박민수가 급히 나서서 봉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목 부분에서 맥박을 짚어보니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히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정말 살아계셔. 급히 병원으로 옮겨야 해. 박민수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백구는 관이 열리자마자 앞발을 관 위에 올리고 봉수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주인이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죠.
봉수도 백구의 혀가 닿자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태성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분명히 의사가 사망진단서까지 써줬는데 태성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유산 정리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살아나신 것이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박민수 의사는 응급처치를 계속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자 봉수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시도 봉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낑낑거리며 봉수를 격려하는 것 같기도 했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봉수를 들것에 올렸을 때 백구는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에는 백구가 탈 수 없었죠. 선옥은 백구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아버지는 내가 잘 모시고 갈게. 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백구는 계속 구급차를 따라가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상황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김철수 이장이 말했습니다. 백구가 아니었으면 봉수 영감 그냥 묻힐 뻔했네. 걔가 주인을 살렸다니까. 정말 의리 있는 개야.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백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봉수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극도로 미약한 상태의 가사 상태였다가 다시 생명 징후가 돌아온 것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선옥은 중환자실 밖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무사히 깨어나시게 해주세요. 이번엔 정말 잘 모실게요. 반면 태성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나신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의 간병 문제며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었거든요. 이틀 후 봉수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점차 의식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죠. 봉수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백구였습니다. 백구, 백구는 어디 있나? 선옥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백구는 집에 있어요. 백구가 아버지를 살렸어요. 봉수는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쓰러졌던 것, 의식을 잃었던 것,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백구의 짖는 소리를 들었던 것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백구가 계속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내가 돌아올 수 있었구나. 의사는 봉수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일시적인 가사 상태에 빠지셨는데 다행히 뇌사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랜 시간 방치되어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선옥은 봉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할게요. 봉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내 걱정 말고 백구한테 고맙다고 해라. 걔 아니었으면 나 정말 묻힐 뻔했어. 그때 간병사가 가져온 봉수의 개인 물품 중에서 손으로 쓴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선옥이 그것을 읽어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기에는 백구가 죽기 전까지는 이 집을 팔지 말라. 백구는 가족이다. 나는 문구가 또렷한 손글씨로 적혀 있었거든요. 선옥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백구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백구 또한 봉수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인을 살려낸 것이었죠. 태성은 유언장 내용을 듣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집을 팔 수 없다는 것은 곧 시골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태성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봉수가 의식을 되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은 봉수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옥은 병원과 시골집을 오가며 아버지 간병과 백구 돌보기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태성은 선옥에게 계속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당신은 서울에서 일해야 하고 나도 회사 일이 바쁘다고. 아버님을 서울로 모셔와서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어때? 하지만 선옥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생각하며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한편 시골집에서는 백구가 계속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밥을 챙겨주고 있었지만 백구는 여전히 봉수가 쓰러졌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김철수 이장이 선옥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백구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계속 주인만 찾고 있어. 빨리 봉수 영감이 돌아와야 할 것 같은데. 봉수는 병원에서도 계속 백구 걱정을 했습니다. 백구는 잘 먹고 있나? 혼자 있어서 무섭지 않을까? 선옥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백구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백구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기자는 봉수와 선옥을 인터뷰하며 이 놀라운 사건의 전말을 기록했습니다. 봉수는 기자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 걸 걔가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짖는 개보다 침묵하는 인간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기자는 이 말의 의미를 묻자 봉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백구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가요? 내가 죽기도 전에 벌써 유산 이야기를 하더군요. 선옥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버지가 태성의 행동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었죠. 태성은 이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실리자 몹시 불쾌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겨냥한 말인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거든요. 태성은 선옥에게 따졌습니다. 아버님이 왜 기자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선옥은 남편의 그동안 행동을 떠올리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2주가 지나자 봉수는 퇴원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봉수는 퇴원 소식을 듣자 가장 먼저 백구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백구를 만나야겠어.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지만 태성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봉수가 퇴원하는 날 밤, 태성은 몰래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백구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려는 속셈이었죠. 태성은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집에 오시기 전에 백구만 없애면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오셔야 할 거야. 그날 밤 태성은 백구를 차에 태우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낯선 사람과 함께 차를 타는 것을 싫어했지만 태성이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태성은 백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알아서 살아. 이제 봉수 할아버지도 없으니까 네가 갈 곳도 없어. 하지만 백구는 태성이 차를 타고 떠나자마자 집으로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산길을 헤매며 집을 찾아다녔죠. 다행히 다음날 새벽 백구는 기적적으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지쳐서 거의 쓰러질 뻔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그때 마을을 순찰하던 김철수 이장이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백구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이게 무슨 꼴이야? 김철수는 백구의 상태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혼자서 멀리 나갔다 올 리가 없었거든요. 김철수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젯밤에 서울 번호판을 단 승용차가 이 마을에 왔다가 갔다는 목격담을 들었습니다. 김철수는 직감적으로 태성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즉시 선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선옥은 김철수의 전화를 받고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백구를 버리러 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선옥은 태성을 추궁했습니다. 당신이 백구를 산에 버리고 온 거예요. 태성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언제까지 걔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칠 거야. 선옥은 남편의 냉혹함에 실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뻔했을 때 아버지를 살린 게 백구예요. 그런 백구를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태성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봐. 우리가 언제까지 시골에서 개 키우며 살 거야. 이 일로 선옥과 태성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선옥은 남편이 아버지와 백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보다 돈을 중시하는 남편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거든요. 다음날 아침, 봉수가 드디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옥은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집에 도착했는데 백구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고 털이 엉켜있는 백구를 보니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봉수는 백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백구야, 고생했구나. 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백구도 봉수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졌는지 주인 품에서 흐느끼듯 울었습니다. 2주 만에 만난 주인과 백구의 재회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김철수 이장은 봉수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봉수는 사위가 백구를 산에 버렸다는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백구가 나를 살렸는데. 봉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옥은 아버지 앞에서 남편의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관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봉수는 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선옥아,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다만 백구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그날 저녁 태성이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성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언제까지 시골에서 개 키우며 살 거야. 아버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서울로 모셔와야 해. 하지만 선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와서 뭘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아버지가 죽을 뻔했을 때는 벌써 유산 계산하고 있으면서. 선옥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성은 선옥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선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사세요. 저는 아버지와 백구랑 여기서 살 거예요. 태성은 선옥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선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네, 이혼해요. 당신과는 더 이상 같은 가치관으로 살 수 없어요. 이 말을 듣고 태성은 화를 냈습니다. 좋아. 알았어.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 선옥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안 바라요. 저는 아버지랑 백구만 있으면 돼요. 전화를 끊은 후 선옥은 아버지에게 이혼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태성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 모시면서 살 거예요. 봉수는 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행복한 게 최고야. 돈보다 정이 더 중요하지. 며칠 후 지역 언론에서 봉수의 기적적인 생還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기자들은 백구의 의리와 태성의 행동을 대조시키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개는 주인을 살렸는데 사람은 그 개를 버렸다는 내용이었죠. 이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봉수와 백구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료와 간식을 보내주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의료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봉수는 이런 관심에 감사하면서도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태성은 기사를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냉혈한처럼 묘사된 것이 불쾌했거든요. 태성은 지인들에게 변명하느라 바빴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사 내용을 알고 있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봉수는 기자와의 추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진짜 정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백구는 내게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잖아요. 백구가 그걸 증명해줬습니다. 선옥은 서울병원에 사표를 제출하고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간호사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죠. 비록 서울보다 급여는 적었지만 아버지와 백구 곁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봉수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매일 백구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구도 주인이 돌아온 후 몰라보게 건강해졌습니다. 상처도 아물고 털도 다시 윤기가 돌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백구를 마을의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아이들은 백구를 보면 쓰다듬어주고 어른들은 좋은 음식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백구는 이런 관심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봉수만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봉수는 백구와 함께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을 뻔했어. 고맙다. 앞으로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봉수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다시 여름을 향해 가고 있었고 봉수와 백구 그리고 선옥의 새로운 삶은 안정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봉수의 건강은 꾸준히 회복되어 이제는 백구와 함께 마을 뒷산까지 산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선옥도 마을 보건소에서 일하며 아버지를 돌보는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집을 기적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봉수와 주인을 살린 백구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봉수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예전보다 더 봉수에게 애착을 보였습니다. 주인을 잃을 뻔했던 경험 때문인지 봉수가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곤 했거든요. 봉수도 그런 백구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자상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선옥은 보건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항상 백구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백구가 선옥을 경계했지만 이제는 선옥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반겨주었죠. 선옥이 집에 들어서면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태성과의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태성은 끝까지 선옥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선옥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성공보다 가족과 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버지와 백구가 보여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후로는 예전 생활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선옥 모녀와 백구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김철수 이장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은 선옥이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는 모습을 보며 기특해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효녀가 어디 있나. 봉수 영감이 복이 많아. 어르신들의 칭찬에 선옥은 부끄러워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전국적인 방송에서 봉수와 백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백구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봉수의 겸손한 태도에 제작진도 이해한다며 물러갔습니다. 대신 봉수는 가끔 마을 아이들에게 백구와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마음이 있다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아이들은 백구를 보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갔습니다. 백구는 이제 마을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이 오면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짖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수호견이라고 부르며 아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봉수는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1년 전 이 시기에 자신이 죽을 뻔했었다는 것을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백구 덕분에 다시 살아나서 딸과도 더 가까워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봉수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선옥이도 여전히 서울에서 바쁘게만 살고 있었을 테고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백구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봉수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선옥도 아버지와 백구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백구가 없었다면 아버지를 영영 떠나보낼 뻔했고 자신도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백구가 준 두 번째 기회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세 식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 너머로 지고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봉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옥아,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네가 곁에 있어주고 백구도 있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나. 선옥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랑 백구랑 함께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백구도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것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백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짖어준 덕분에 난 다시 살아났단다. 이 생은 너한테 빚졌지. 고마워, 백구야. 백구는 봉수의 침대 옆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여름밤, 시골집에는 평화가 흘렀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할아버지와 주인을 구한 개,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은 딸. 새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랑과 의리로 이어진 이들의 인생 이막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 아름다웠습니다.